우리는 중국을 가는데 중국인들은 한국에 여전히 관광을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행수지가 빨간불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중국에 있는 이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지 않을까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GKL이나 뭐 파라다이스 이런 이제 중국인 관광객, 일본 관광객 이들이 이제 먹여 살리는 업종들이 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뭐 2023년 하반기가 경제가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이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중국 관련해 가지고 많은 혜택들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실상 IMF 이후에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중국을 그만큼 활용하면서 지내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더 암담할 거다라고 보면 맞는데요. 뭐 그러다 보면 어떤 얘기로 또 흘러가냐. 앞으로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렇게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확실한 건 중국이 이제 점점 이제 한국에 과거처럼 이렇게 수입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자체적으로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지는 거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또 자기네들 이제 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변신하고 있는 거죠. 뭐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중국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덩달아서 한국도 옆에서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게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욕하는 게 아니고 좀 나름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한국이 중국과 밀월 관계를 보내면서 좀 많은 것들을 얻어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틀리니까 저렇게 좀 적개심을 내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마냥 무시하고 멀리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닌 거죠.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제 곧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걸 재개시키겠죠. 그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과 중국의 교류도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거고. 뭐 IMF 이후처럼 드라마틱하게 한국 경제에 중국이 큰 도움을 되진 않겠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래저래 뭐 3년 6개월 만에 중국으로 떠나는 단체 여행객들은 늘게 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뭐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의 관광객은 좀 여전히 적다라는 겁니다. 올해 초에 중국이 태국 등 20개국에 대해서 자국민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 3월 달에 또 40개국을 추가했지만 한국은 배제가 됐다라는 거죠. 뭐 단체 관광객이 막혀서 올 상반기에 방한 중국인의 수는 코로나 이전에 14%를 회복하는 데 그쳤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될 것이고 지금은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불어 때문에 대중국 여행수지가 적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좀 지나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이래저래 중국 관련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사실임은 우리는 항상 주지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식으로 좀 움직여갈지는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사는 삶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거 너무도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잘 헤아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원칙주의 어디 갔냐. 중국인은 일정 기간 거주하며 대한민국 투표권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평생 중국에 살아도 투표권 없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좌우지간 중국 관련해 가지고 여러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인들은 지금 현재 한국 내에 중국 관련한 민심이 어떤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네. 중국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좀 댓글로 비방하는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뭐라고 얘기하냐. 한한령, 그러니까 중국 관련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미치고 있는 영향이 여전히 있다. 탈중국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없이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적다라는 게 현실인 거고요. 지금 중국 여행을 가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좀 폄하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거죠. 중국 겁나서 못 가겠던데 라는 얘기도 있고. 댓글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다 욕입니다. 중국 가지 말자는 얘기. 근데 우리가 중국을 완전 배제하고 한국이 살아갈 수 있냐? 아니다라는 거죠. 잘 이용하고 잘 활용해야죠. 적절하게. 국익을 생각하고 움직여야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혼내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중국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서 대중국 이제 여행수지가 적자라고 하는데 조금 두고 보자고요. 아마 추정컨대 2023년 연말이 됐건 2024년 초가 됐건 중국 관광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로 인한 여행수지는 흑자가 좀 이렇게 제법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돼야 그래도 한국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인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별일 없으면 좋겠고 항상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그 한국이라고 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 거니까요.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거죠.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중국 가도 너무 적지지 말고 일본 가도 너무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손을 내밀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한중일이 좀 잘 똘똘 뭉쳐서 서로서로 입장이나 이해관계들을 잘 헤아려서 지낼 수 있게끔 좀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 대외 외교를 좀 매끄럽게 순탄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중국의 그 한국 관련한 단체 관광객 불어 결정이 지속되는 걸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